연금저축과 IRP는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다른 거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번 영상은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는 것이다 보니 연금저축과 IRP가 대충 뭔지는 아실 거라는 전제하에 만들었고요. 만약 연금저축과 IRP 자체를 잘 모른다 또는 기본적인 내용이 궁금하셔서 오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이전에 연금저축과 IRP를 요약해 놓은 영상부터 보고 오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우측 상단에 카드로도 띄워드릴게요. 물론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으로 돌아와서 먼저 가입 요건, 가입할 때 제한이 있는지를 보면 연금저축은 따로 제한이 없어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면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가 가입이 가능한데요. 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다면 IRP는 단순히 회사를 다니는 사람만 가입이 되고 나머지는 다 커트되냐? 그런 건 아니고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도 포함이 되고 공무원, 군인 등등 일반 회사원보다는 훨씬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소득세의 세액공제 목적으로 가입하신다면은 IRP 가입 요건에 다 해당되실 거예요. 그래서 IRP에는 가입 요건이 있지만 크게 의미가 없는 조건이고요. 다음은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인데요. 연금계좌에는 X가 되어 있지만 IRP에는 세모가 되어 있죠. 이 수수료는 주식이나 ETF를 사고 팔 때 거래 수수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계좌에 돈이 들어있기만 해도 부과되는 수수료예요. 여러분이 보통 가지고 있는 증권계좌에 돈이나 주식이 있다고 해서 수수료를 가져가지는 않죠. 그러나 IRP 계좌는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계좌에 돈을 넣어놓기만 해도 수수료를 뜯어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해요. 그러면 IRP의 수수료를 무조건 내야 할까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세모 표시를 했어요. 요새는 증권사에 따라 IRP 계좌를 모바일이나 비대면으로 가입하거나 또는 이벤트 기간에 가입하거나 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모로 표시한 거고요. 내가 직접 IRP를 관리해도 이 수수료를 뜯어가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IRP는 이름 자체가 개인형 퇴직연금의 앞글자를 딴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만약 퇴직급여가 있으면 납입해서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세제 혜택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드렸지만 여러분이 연금저축이나 IRP를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적으로 활용하신다면 가입 요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실 테고 수수료도 없는 데서 하시면 차이가 없고 비고도 특별히 해당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연금저축이나 IRP나 큰 차이가 없어요. 다음은 세액공제 한도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연금저축과 IRP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세액공제 한도가 뭐냐면 연금저축이나 IRP는 계좌에 납입을 하면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납입한 금액의 16.5% 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1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16.5만원 또는 13.2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이 세액공제 때문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하는 건데요. 얼마까지 납입한 금액에 세액공제를 해주냐? 이 한도를 세액공제 한도라고 해요. 세액공제 한도는 1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납입한 금액 기준이고요.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는 900만원인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900만원이고요. 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요. 예를 들어 IRP를 900만원 납입했거나 연금저축 300만원, IRP 600만원으로 나눠서 납입했거나 연금저축 600, IRP 300만원으로 나눠서 납입했다면 900만원에 16.5%, 약 15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몰빵해서 납입하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에 걸려서 초과하는 300만원, 얘는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도록 금액을 결정하셔야 하고요. 보통 연금저축 600, IRP 300 많이들 하시죠? 다음은 연금저축과 IRP의 가입 대상 상품이 약간 다르고 또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볼게요. 기본적으로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주식에 직접 투자가 안 돼요.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하시면 일반 증권계좌로 거래하셔야 하고 연금계좌는 펀드, ETF 등에만 투자가 가능한데요. 다만 이 중에서도 레버리지, 인버스 등의 파생형 상품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투자가 안 되고요. 추가로 QQQ 같은 해외 상장 ETF도 막아놨어요. 그래서 세금까지 고려해서 국내 상장한 해외 ETF를 많이 담으시죠. 여기에 추가로 IRP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이다 보니 안전하게 굴리라는 차원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에도 투자가 가능해요.
원리금 보장 상품은 바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대신에 IRP 계좌는 위험자산 70% 제한이라고 해서 위험자산의 100% 몰빵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IRP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을 위험도에 따라 줄을 세워서 너는 안전자산, 너는 위험자산 이렇게 위험한 순서대로 분류를 했어요. 왼쪽에 두 개는 안전자산이라 100% 투자가 가능하고요. 가장 오른쪽 애들은 너네는 너무 위험해 해서 투자 자체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여기 6종류는 위험자산이라고 해서 투자를 못하게 막지는 않았지만 IRP 금액의 70%까지만 살 수 있는 거죠. 예컨대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투자 금액의 70%, 내가 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350만 원까지만 살 수 있어요. 남은 150만 원, 최소한 30%는 은행 예적금과 같이 안전자산을 사라는 거죠. 여담으로 IRP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이라고 해도 무조건 원금 보장이 되는 건 아니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채권 혼합형 펀드, 포트폴리오에 주식이 있기도 하고 또 채권도 평가 손실이 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거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적금이 가장 무난하고요. 어떤 상품이 좋냐 이런 건 설명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추후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중도 인출 짧게 설명드릴게요. 중도 해지, 계좌 자체를 해지하는 건 연금저축이나 IRP 모두 가능해요. 그런데 중도 인출, 계좌를 유지한 채 일부 금액만 인출하는 건 연금저축은 자유롭지만 IRP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세모고요. IRP 중도 인출은 언제 가능하냐? 예외가 뭐냐? 재난,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에 따른 6개월 이상 요양비, 파산 선고, 개인회생,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요. IRP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좌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는 돈을 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모로 표시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X로 보셔야 하고요. 이런 점에서는 연금저축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팁을 하나 드리자면 IRP는 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IRP 계좌가 하나라면 계좌에 있는 돈의 일부만 필요하더라도 눈물을 머금고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하지만 계좌가 2개라면 하나만 갈라도 나머지 하나는 유지할 수 있겠죠. 예상치 못한 중도 인출을 대비하기 위해 IRP 계좌를 2개 만드는 거죠. 다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중도 인출은 단지 중간에 돈을 빼는 게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고 연금저축이든 IRP든 중간에 돈을 빼면 중도인출이든 중도해지든 전체 금액의 16.5%라는 어마어마한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이 페널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따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해주세요. 여기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건 돈을 찾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지 아무런 페널티 없이 돈을 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연금저축과 IRP 모두 중간에 돈을 빼면 페널티 대상이에요. 자, 이렇게 연금저축과 IRP의 중요한 차이점들에 대해 살펴봤고요.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할 금액을 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래서 연금저축에 얼마 넣고 IRP에 얼마 넣어야 되냐, 또 뭐 사야 되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건 추후 영상에서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추운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